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본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짧게 보는 면접 또는 1초 만에 면접이 끝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계속 면접 그 뒤편과 관련해서 짧게 보든 길게 보든 간에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면접을 볼 때는 최대한 저의 어떤 주관성,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를 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불량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면접관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들어가는 것도, 여러 명이 면접을 보는 것도 이 불량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오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대1 면접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1대1 면접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갔을 때 오류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접관들에게 나타나는 오류와 저의 어떤 경험담을 같이 넣어서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을지, 면접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또는 상담학 또는 우리 면접학 또는 제가 있었던 채용 이쪽 인사와 관련해서요, 인사관리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면접에 대해서, 면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 면접관들에게 나타나는 이 오류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추리고 해보면 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요. 첫 번째는 유사성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유사성 오류는 뭐냐면 뭔가 비슷하다는 게 유사성이지 않습니까? 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면접관이 생각하는 것과 지원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답변한다. 지금 면접관이 어떤 예상 답변이랑 비슷하게 답변한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 면접관의 어떤 방향성과 지원자가 비슷한 방향으로 답변한다. 저 지원자는 나랑 비슷한 친구구만. 오케이, 좋았어. 라고 하는 이런 효과를 유사성 효과라고 합니다. 면접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중에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가 가장 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 상담 이쪽에도 많이 나오고 경영학에도 나오겠죠. 자, 후광 효과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효과가 후광 효과입니다. 자, 후광 효과 들어보셨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심화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보고 평가를 하면 이렇게 평가 대상자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게 되는데 면접관별로 이 정규 분포를 개별적으로 그려보면 면접관들이 이 중심화 오류가 심한 면접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접관들은 중심화가 아니고 이 극단화 오류, 그러니까 중심화 오류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쪽이 심한 면접관들도 있고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이런 중심화, 그러니까 중간으로 몰리려고 하는 오류, 바로 직전에 봤던 지원자랑 비슷하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로 직전에 봤던 지원자한테 50점을 줬는데 그 다음 지원자한테 비슷하네 하고 51점을 주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지원자에게는 또 50점을 다시 주고 해서 계속 중심에 몰리는, 평가 점수가 중심에 몰리는 이런 오류를 중심화 오류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관대화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차이도 나고 틀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그래도 잘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자꾸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는 이 관대화 오류라고 하는 게 면접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오류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 오류. 이거는 면접관이 생각하는 방향과 비슷한 답변을 지원자가 하면 높은 점수를 주는. 그 다음 두 번째는 후광 효과. 하나를 잘하면 열을 잘할 것이다. 세 번째는 중심화 오류. 자꾸 면접관들의 평가 점수가 중간으로 몰리려고 하는. 네 번째는 관대화 오류. 자꾸 지원자들에게 후한 점수로 가려고 하는 이런 효과를 이 네 가지 오류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오류가 면접관들에겐 다른 오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사관리 조직 전공을 해보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경험담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보면 이 네 가지 오류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 오류를 가지고 예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제가 만약에 휴일 근무,
만약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일할 게 있어가지고 좀 나오라고 할 일이 있는데 그때 지원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휴일에 당장 급하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출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해보죠. 면접관인 내가 개인으로서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답변이 있을 거란 말이죠. 휴일 근무에 대한 자기의 생각, 면접관의 개인의 생각. 이 면접관의 개인의 생각과 지원자가 같은 방향성에서 답변을 하면 면접관이 그렇지, 바로 그게 정답이야.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 지원자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는 이 오류를 제가 유사성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질문마다 천차만별로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앞에 와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했는데 내가 면접관인 개인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하고 비슷하게 답변하면 오케이, 그렇지, 바로 그거야 라고 하면서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는 이 효과를 유사성 오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 유사성 오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인 이상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100%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건데, 후광 효과는 하나를 잘하면 열을 잘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펙을 보니까 스펙이 골고루 잘 갖춰졌네 하면 이 친구는 모든 걸 잘하겠구만 이라고 하는 효과. 또는 면접에 가서 제일 먼저 PT 면접을 봤는데 PT 면접을 잘하니까 뒤에 가면 토론 면접, 인성 면접이 뭐 예를 들어 세일즈 면접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PT 면접 잘하는 걸 보니까 나머지 면접들도 잘하겠구만 이라고 하는 이런 효과. 또는 처음에 딱 봤는데 첫인상 효과하고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한마디 던져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괜찮아서 그러면 이 친구는 모든 게 오케이구만 이라고 하는 이런 효과를 광범위하게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심화, 네 번째 관대화 오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중심으로 몰리려고 하는 평가 점수, 그 다음에 후한 점수로 가려고 하는 이 점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유사성 오류, 이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기가.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봤을 때 저라는 개인, 또 제가 수없이 많이 봐왔던 면접관들, 또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면접관은 제 혼자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면접관들을 직접 선정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평가했던 것을 제가 분석을 하고 또 통계를 내고 이 작업을 제가 해봤던 결과를 가지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면접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가장 큰 오류를 찾으라라고 하면 바로 이 후광 효과입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거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자,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7시 반까지 매일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 출근하는 거 하나만 봐도 이제 지점장 위에 이제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는 출근하는 거 하나만 봐도 저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모든 걸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현상도 후광 효과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하다가 어느 날 8시 반에, 그러니까 지각을 30분 했다. 그러면 이 후광 효과 때문에 매일 7시 반에 출근했던 이 후광 효과 때문에 30분 늦게 지각했던 이게 그냥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는 이것도 후광 효과고요. 그래서 이 후광 효과의 반대쪽에 있는 거를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주홍글씨 효과라고도 하는,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힌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자, 낙인 효과는 뭐냐면 한 가지 잘못한 게 들통이 나면 저 친구는 안 돼, 저 친구는 이미 틀렸어, 저 친구는 탈락이야 라고 하는 이쪽으로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이런 효과를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후광 효과의 반대 방향. 근데 제가 이 면접관으로서 경험담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면접관으로서 조심해야 될 효과, 또는 조심해야 될 오류, 또는 신경 써야 되고, 또는 면접관들에게 실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이 후광 효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행처럼 이렇게 면접을 길게 보는 은행들은 왜 면접을 길게 보냐? 효율성 떨어지게. 똑같이 짧게 보고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면 짧게 보고 좋은 인재를 뽑지 왜 길게 보고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그 중간에 지원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가치에 충분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옳고 틀리고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극단적으로 딱 이거를 뭐 A는 B다라고 우리 사회과학에서 면접학에서 찍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길게 면접을 보는 유형, 그러니까 그건 뭐 꼭 기업은행뿐만 아닙니다. 다른 은행들도 지금 뭐 계속 하루 종일 면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면접 종류도 여러 가지를 해서.
자, 이렇게 면접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면접을 보거나 그 이상으로 면접을 보는 이 면접은, 이런 면접들은 무슨 목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면접을 보냐 그러면 목적은 그겁니다.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정확한 판단으로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도 우린 지원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목적일 겁니다. 정확한 판단으로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자, 그럼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이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오류를 없애는 게 정확한 판단으로 가는 길이겠죠. 자, 그럼 판단의 오류가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유사성 효과, 후광 효과, 중심화 오류, 관대화 오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줄여야, 이런 오류들을 줄여야, 조금이라도 줄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길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메시지가 하나 받아들여져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면접관들에게 그래도 많이 나타나는 효과는 후광 효과다. 면접관들도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개인이라는 개인성을 내려놓고 대표성을 가지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후광 효과도 면접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그 부분을 우려해야 됩니다. 자, 후광 효과가 뭐였습니까? 한번 잘하면 모든 걸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효과, 반대는 낙인 효과라 그랬죠. 자,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 낙인 효과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나 처음에 잘못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잘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게 가장 비슷한 효과가 첫인상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 딱 면접관하고 맞닥뜨렸을 때 그때 어떻게 면접관에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전달이 되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전달되는 그 상황이 계속 가려고 하는 이 효과가 후광 효과죠. 이게 잘못 전달되어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낙인 효과라고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처음에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 좋은 에너지, 좋은 어떤 캐릭터, 좋은 모습으로 면접관에게 한번 첫 면접 또는 첫 장면, 첫 인상을 포함해서요. 자, 이때 처음에 접할 때 이때 어떻게 내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포인트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에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평가되어질까?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활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에 대해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관심은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